안녕하세요, 깡토입니다. 깡토의 투자살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시장은 변곡점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로봇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세장이었습니다.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훨씬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정부 정책 보셨나요? 정부에서 코스피 말고 코스닥을 3,000포인트까지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코스피가 정부에서 얘기한 5,000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키 맞추기 차원에서 코스닥도 올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부양책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코스닥이 상승할 때 그러면 과연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사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실 건데요. 그게 바로 금요일날 힌트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요일날 인더스트리 액션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나온 섹터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봇주입니다. 로봇주가 그동안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오다가 금요일날 로봇주 안에서도 슈림 로봇부터 시작해서 현대무벡스, 이런 종목들이 한가에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하락을 보통 클라이맥스 런이라고 하는 겁니다. 클라이맥스 런이라는 거는 주가 자체가 신고가에 갔는데 신고가에서 장대 음봉이나 피레침이 나오면서 인더스트리 액션, 모든 비슷한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이 나올 때, 그럴 경우에서 클라이맥스 런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이맥스 런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섹터가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건 예상하고 예측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당연히 클라이맥스 런이 나왔으니까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맥스 런 하락이 나오면서 반대급부적으로 기존에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게 눌림목 혹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수급이 몰릴 수도 있고,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상과 예측보다는 과연 내가 이거를 맞췄을 때 얼마나 큰 수익이 날 수 있고, 내가 틀렸을 때 얼마나 손실이 적게 날 수 있는가, 대응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 이게 아니라 STO,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코스닥 3,000을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효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10배, 막 몇 배씩 올라야지 지수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조금만 오르더라도 시장이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이미 많은 경험을 하셨죠. 코스피 최근에 어땠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3개의 종목만으로도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고, 그 상승을 보면서 해당 종목을 보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포모가 왔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수가 오르려면 무조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STO 같은 그런 작은 종목들이 아닌 겁니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바이오와 2차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바이오 센치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코스닥에서 1등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전을 봤을 때 알테오전의 라이센싱 아웃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금액이 작게 나왔고요. 로얄티가 기존의 4%에서 2%로 하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바이오 센치가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알테오전의 펀드멘탈이 변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알테오전의 로얄티가 과거에 4%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그 과거에 나왔던 사실을 이제서야 2%로 확인했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의구심을 가지면서 바이오들 센치가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오르려면 무조건 바이오 혹은 2차전지가 올라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알테오전은 이제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겨가기 때문에 나머지 2등주, 3등주였던 대형 시가총액이 큰 바이오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의 흐름을 체크할 때는 스타게지를 이용하시면 훨씬 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히트맵이라는 것은 시가총액별로 그림을 그리는데, 스타게지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을 통해서 현재 오늘 어느 정도의 섹터에 힘이 좋았나, 자금이 돌고 있냐, 이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게지 홈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히트맵이 나옵니다. 오늘 강세를 보였던 거는 기계, 바이오, 2차전지, 즉 로봇, 바이오, 2차전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 ABL 바이오, 리브스메드, 메지온,
이런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BBB 셔틀뿐만 아니라 최근에 라이센싱 아웃 지분 투자까지 받으면서 아주 효율적이었고, 리브스메드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 물량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강경 관련해서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지온 같은 경우에도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대표적인 회사들이 오늘 바이오 종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이오 종목이 앞으로 크게 오를지 하락할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ABL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ABL 차트입니다. ABL이 11월 12일 날 라이센싱 아웃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 단계 점프업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 이런 조정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이미 2개월, 3개월 가까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가 나와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와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매물대를 돌파했죠. 매수 시점은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만 6,500원 정도가 좋은 매수 지점, 타점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3천에 의해서 ABL 바이오가 상승할 확률이 더 높겠지만 사실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 오늘 매수했던 가격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8%에 도달하면 내가 손절을 한다. 혹은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던 캔들의 하단 약 20만원 정도의 가격이 무너지면 내가 엑시트한다,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장기적으로 수익은 끝까지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 계속 들고 가겠다. 다만 추세라는 게 언제 꺾이고 언제 무너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어떤 종목을 언제 살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추세라는 건 얼마나 길게 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이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 코스닥 시장 중에서도 바이오, 2차전지, 근본 있는 로봇들은 앞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추격 매수, 급등주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내가 지금 사도 될까? 오늘 바이오가 이렇게 상승했는데 너무 늦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늦게 사나 천천히 사나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빨리 사면 제일 좋겠죠. 늦게 사면 늦게 산 만큼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만 세운다면 충분히 매매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다른 종목을 살펴볼까요? 비슷한 케이스지만 리브스메드라는 회사입니다. 리브스메드도 29.9%의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리브스메드는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상장을 했습니다. IPO 한 지 별로 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이런 IPO를 했던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승한 게 너무 짧아서 추세를 그릴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지와 저항이라고 했죠. 지지와 저항은 단순 어느 가격의 선긋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물대를 벗어나는 평균 이상의 행위가 나왔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리브스메드 차트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리브스메드는 상장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날 12월 24일 날 상장하면서 높은 가격에 상장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하락이 나오고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디에 많은 거래를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어딜까요? 바로 IPO 셋업이라는 건데 상장하는 시가가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일어납니다. 즉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66,000원 가격이 상장하는 날 많은 거래량이 터졌다. 그런데 다시 거래량이 나오면서 66,000원 이상에서 주가 자체가 움직이고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즉 이걸 가리켜 IPO 셋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오늘 시가에 매수하거나 장중에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브스메드의 펀드멘탈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리브스메드의 펀드멘탈을 확인하시려면 스타기지에서 리브스메드를 검색하시면 좀 더 간편하게 리서치가 돼서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직접 확인하시고 오늘은 어디서 어떻게 매매하고 대응하는지, 그러면 리브스메드를 오늘 매수를 했다면 다음 대응은 마찬가지입니다. 장대 양봉이 무너지는가 68,200원 정도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추세가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요. 내가 손절을 마이너스 8%에 하겠다 하면 그때 하셔도 되는 겁니다. 끌고 가는 거는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결국
주가의 매매라는 건 내가 언제 사서 언제 팔까 이거에 대한 고민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 거죠? 매물대를 벗어나는 행위가 있는 날. 그러면 결국 지금 몇 개의 예시를 드렸는데 다음번에 이런 행위가 똑같이 생깁니다. 항상 주식은 반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만 알고 있다면 나머지는 대응이다. IPO라는 게 지금 리브스매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계속 있죠. 그 종목들의 시가를 벗어나는 매물대, 특히 거래량이 터졌나 이걸 확인하시고 IPO 셋업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건 다른 종목보다 IPO 셋업은 변동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매매의 난이도가 높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매매를 할 때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계획이라는 건 계속 많이 할수록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주가가 언제 사서 언제 팔까? 앞으로 그런 고민보다는 내가 이 주가가 오르고 내려가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갈 수 있도록 깡토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깡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